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71세 김말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생을 고생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저에게 벌어진 일, 그리고 그 후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입니다. 그날은 참 좋은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큰아들 성훈의 집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시골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는 길, 가슴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성우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며느리 지연이와는 아직 서먹한 사이였어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자란 며느리와 시골 할머니라 생활 방식이 많이 달랐거든요. 이번에는 꼭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와 된장, 그리고 고향에서 자란 배추도 큰 보따리에 가득 싸왔어요. 성우가 어릴 때부터 제 김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나요? 성우야, 엄마 왔다. 현관벨을 누르고 환하게 웃으며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자 지연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오셨네요. 인사는 받았지만 목소리가 차갑기만 했어요. 지연아, 고생 많다. 엄마가 김치랑 된장 가져왔어. 성우 좋아하는 거야. 보따리를 내밀면서 말했는데 지연이가 코를 찡그리더라고요. 어머니, 또 이런 거 가져오셨네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아파트에서 이런 냄새 나면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3일 밤을 새워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냄새난다니요. 냄새가 난다고? 이건 엄마가. 그리고 너무 자주 오세요. 어머니 심심해서 그러시는 거죠? 친구분들 많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너무 자주 오시니까 저희가 힘들어요. 요양원이라니요. 저는 아직 건강한데 말이에요. 그때 성우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셨네요. 성우도 반갑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지연이가 성우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저희도 저희끼리 살고 싶다고요. 너무 자주 오시지 말라고요. 성우가 저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자주 오시지 마세요. 그 순간 지연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위해 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성우는 다 혼자 힘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오고 취직도 혼자 했는데요. 이제 와서 부모 은혜 운운하시면 곤란해요. 성우는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저는 다 제 힘으로 한 거예요. 엄마가 특별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성우 아플 때 밤새워 간병하고 학비 벌려고 남의 집 품팔이까지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해준 게 없다니요. 그래, 알겠다. 저는 가져온 보따리를 다시 들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뒤에서 지연이가 문을 쾅 닫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만 했어요. 기차에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성우 어릴 때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2시가 넘어서야 시골집에 도착했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지연이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냄새나는 것들 가져오지 말라.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너무 자주 오시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성우의 말은 더 가슴을 아프게 했죠. 엄마가 특별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제가 해준 게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만 하다가 새벽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서 깼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성우 어릴 때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성우는 겨우 10살, 작은 아들 성준이는 8살이었어요. 밤새워 남의 집 빨래를 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을 사주고 겨울에는 연탄을 직접 지어서 방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성우가 고등학교 때 교복 살 돈이 없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돈을 모았던 기억도 나고요. 대학 입학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우가 합격했다고 기뻐할 때 저는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제가 살던 론 일부를 팔아서 겨우 마련했어요. 그때 성우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엄마가 특별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어제 성우가 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해준 게 없었을까요? 점심때쯤 작은 아들 성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제 형 집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성준이의 목소리는 항상 따뜻했어요. 형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응, 다녀왔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네,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전세금도 모자라고 결혼식 비용도 빠듯하고요. 성준이는 형과 달리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미안해했어요. 항상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는 아이였거든요. 얼마나 부족한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대출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형은 제가 해준 게 없다고 하는데 둘째는 제게 부담 주기 싫다고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한테는 아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젊을 때 남편과 함께 산 땅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변두리 농지라서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일대가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연락이 자주 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평생 알뜰하게 모아둔 적금도 있고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농사 지으며 10몇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에요. 아이들 학비 때문에 중간중간 빼서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법 남아 있었어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땅값이랑 예금 합치면 아마 몇 척은 될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말한 적이 없어요. 괜히 말했다가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게 될까 봐서요. 그런데 어제 일을 겪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누구에게 이 재산을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성우는 이미 잘 살고 있고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성준이는 어떨까요?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결혼하면서도 제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인데 말이에요. 저녁 무렵 마을 이장님이 오셨어요. 말순이 할매, 어디 갔다 오셨나? 얼굴이 왜 그래? 아, 큰아들 집에 다녀왔어요. 그래, 큰아들이 서울에서 잘 산다며? 부러워라. 이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더 이상 큰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다가 아니더라고요. 밤이 되어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결심이 섰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자고 말이에요. 제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담받아 보자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읍내로 나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민센터에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거든요. 젊은 변호사님이 나와서 맞아주셨는데 제가 왜 왔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상속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런데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보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셨어요. 땅 관련 서류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집에 가서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땅이 지금 시세로는 상당한 가치가 있네요.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높고요. 구체적인 금액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은행 적금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상속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건강은 괜찮은데 큰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변호사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며느리가 한 말들, 성우가 제게 한 말들까지 다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작은 아들 분께만 상속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변호사님이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큰아들 분께 한 번 더 대화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가족 간의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어제 들은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되었어요. 제가 해준 게 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뭘 해드릴 이유가 없죠. 사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잠깐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성우는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굳어졌어요. 그럼 언제쯤 유언장을 작성하실 건가요?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성준이가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변호사님이 놀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럼 유언장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자금으로 도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준이가 힘들어하는데 나중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둘 다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성준이 결혼 자금도 주고 나머지는 유언장으로 정리하고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서류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성준이 님도 함께 오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준이한테 전화했어요. 성준아, 엄마야. 다음 주에 시간 있니? 네, 왜요, 엄마?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너 결혼 준비 돈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직접 만나서 말해줄게. 좋은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성우한테는 실망했지만 성준이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어제 성우가 한 말들을 떠올리면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제가 해준 게 없다고 하니 앞으로도 해줄 이유가 없죠. 성준이는 다를 거예요. 항상 저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아이니까요. 이제 그 아이가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성준이가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둘째 아들의 얼굴이 참 반가웠습니다. 형과는 달리 성준이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자세히 안 알려주시고요. 앉아라, 성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성준이와 마주 앉아서 찬찬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먼저 지난주에 형 집에 갔다가 있었던 일부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형님 집에 가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요? 성준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형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 네 형이 엄마가 해준 게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며느리는 요양원에 들어가라고까지 했어. 성준이가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형님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형님 대학 입학금 때문에 논까지 파셨잖아요. 너는 그걸 어떻게 하니? 엄마,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 엄마가 밤늦게 남의 집 빨래하시는 것도 봤고, 겨울에 연탄 지시는 것도 도와드렸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성준이는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다. 앞으로는 너만 챙겨주기로.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 말해줬어요.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올랐다는 것, 그리고 평생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까지요. 성준이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형제가 돈 때문에 싸울까 봐서. 그런데 이제는 상관없다. 네 형은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엄마, 하지만 그래도 형님도 아들인데요. 성준이는 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서운해하는 것 같다며 걱정해 주더라고요. 성준아,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너 결혼하는데 돈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 재산도 다 너한테 물려줄 거야. 엄마, 그건 너무. 엄마 말 들어라. 내일 변호사님과 약속 잡아놨으니까 같이 가자. 성준이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형님께 미안하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어제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주니까 성준이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면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이제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알겠더라. 다음날 성준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서류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은 유언장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죠? 성준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1억이요? 엄마, 그건 너무 많아요. 많기는. 네가 좋은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라고 주는 거야. 변호사님이 증여세 문제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서 확실하게 해두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님, 형님이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 공증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갈등은 생길 수 있겠죠. 그 말을 듣고 성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나중에 형님이 화내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네 형은 이미 엄마를 포기했으니까.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언제나 엄마를 생각해주는 아들이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 그날 저녁 성준이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가족의 정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성준이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추억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자주 뵈러 오겠다는 약속까지요. 엄마, 저는 절대 형님처럼 안 할게요. 엄마가 언제든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역시 사람은 키운 대로 자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성준이가 결혼 자금을 받은 지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성우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굉장히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거든요.
엄마, 혹시 성준이한테 돈을 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 줬다. 왜? 엄마,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으셨어요? 저희는 몰랐는데요. 너희가 몰라도 되는 일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전화 너머로 성우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그럼 저희도 뵙고 싶어요. 지연이도 엄마 보고 싶어 한다고 하고요. 지연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2주일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라던 그 지연이가요? 지연이가? 정말? 네, 그때는 잠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대요.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엄마께 사과드리고 싶어 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그럼 오너라. 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지연이랑 손자도 데리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게 너무 뻔하게 보였거든요. 이틀 후 성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하시는데요. 왜? 무슨 일로? 결혼 준비 돈을 어디서 구했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어쩌다 전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금으로 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처음엔 대출받았다고 했는데 형님이 계속 캐묻으시더라고요. 어느 은행에서 얼마나 받았냐, 이자는 얼마냐, 보증인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요. 성우가 끝까지 캐묻었나 보네요. 그래서 결국 말했니? 네, 어쩔 수 없이요. 형님이 너무 계속 물어보시니까 엄마한테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성준이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형한테 들킬 생각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성우는 제가 해준 게 없다고 했으면서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성준아, 너 형한테 뭐라고 대답했니? 엄마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엄마한테 그런 말씀하신 건 잘못됐다고도 했고요. 주말이 되자 정말로 성훈의 가족이 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지연이가 비싼 선물 보따리까지 들고 와서는 활짝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2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때는 저를 귀찮아하더니 이제는 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지연아, 그래. 들어와라. 어머니, 이거 드세요. 백화점에서 좋은 걸로 골라왔어요. 선물까지 가져왔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가져간 김치가 냄새난다고 하더니 이제는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을 사오네요. 성우도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그동안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자주 오셔야 하는데요. 자주 오라고요? 지난번에는 너무 자주 온다고 하더니 말이에요. 손자를 안고 있는데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한테서 맛있는 거 많이 받아 먹었다고 하면서요. 거짓말도 참 자연스럽게 하네요. 지난번에는 할머니 오면 아이 교육에 안 좋다고 하더니요. 엄마, 혹시 성준이한테 주신 돈 이야기 들었는데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응, 들었겠지. 그런데 저희는 왜 안 주세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요. 역시 돈 이야기였어요. 이제 와서 자기도 아들이라고 하네요. 너는 엄마가 해준 게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혼자 다 해서 성공했다고 했고, 성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그때는 제가 잠깐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뵈러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좋은 데도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이라니요. 지난번에는 요양원 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여행을 가자고 하네요. 엄마, 저희도 효도하고 싶어요.
성준이만 받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성우가 말했어요. 불공평? 너희가 지난번에 한 말들도 불공평하지 않았니? 그러자 지연이가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연기를 참 잘해요. 진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모습이 더 역겨웠거든요. 돈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게 말이에요. 미안하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엄마, 그럼 조금이라도 안 되나요? 성우가 간청했어요. 안 된다. 너희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날 성훈의 가족은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더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성훈에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가면서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성훈의 가족이 빈손으로 돌아간 지 며칠 후였어요. 이번엔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생각 안 바꾸실 거예요? 그래, 이미 정한 일이야. 어머니, 그럼 성준이한테만 다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우도 어머니 아들인데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맞다고 생각한다. 성우는 엄마 없이도 잘 산다고 했으니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준이가 그 돈으로 뭘 할지 아세요? 혼자 다 쓰고 나중에 어머니 모르는 척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지연이 자신이 지금 돈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일주일 후에는 성우가 직접 찾아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저한테도 조금만 나눠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그럼 제가 지금까지 효도한 건 뭐예요? 매달 용돈도 드렸는데요. 매달 용돈이라니요. 명절 때 10만 원씩 주는 걸 용돈이라고 하나 봐요. 그 돈이 효도였니? 그럼 엄마가 너 키울 때 쓴 돈은 뭐야? 그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결국 본색이 나오네요. 자기가 주는 건 효도고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 맞다.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럼 이제 엄마가 재산 처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성우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상속에는 순서가 있다고요. 법적으로 변호사도 만나고 공증도 받았다. 문제 없어. 그럼 저도 변호사 만나볼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협박까지 하네요. 지난번에 와서 눈물 흘리며 사과하던 모습은 다 연기였나 봐요. 그 후로 성훈의 부부의 행동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성준이한테 직접 전화해서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준아, 네가 뭔데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해? 성준이가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형님이 저한테 화내시면서 돈 반은 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고요. 가만 안 둔다고? 네, 그리고 형수님도 전화하셔서 제 약혼녀한테까지 이상한 말 하셨대요. 이상한 말이라니요. 뭔 말을 했는데? 가난한 집안에 시집 오면 고생만 한다고 성준이는 돈도 없으면서 허영심만 많다고 그러셨대요. 지연이가 성준이 약혼녀한테까지 그런 말을 했다니요. 정말 선을 넘었네요. 성준아, 너 괜찮니? 저는 괜찮은데 약혼녀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돈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해도 죄 없는 아이한테까지 상처를 주다니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훈의 부부가 성준이네 집 앞까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운 거예요. 성준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형님네가 저희 집 앞에 와서 고함치고 있어요. 뭐라고? 이웃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형님이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시고 형수님은 약혼녀한테 욕하시고요.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성준이네 집으로 갔어요. 정말 성훈의 부부가 아파트 앞에서 고함을 치고 있더라고요. 성준아, 나와. 그 돈 어디서 난 건지 다 알고 있어. 지연이는 성준이 약혼녀한테 소리쳤어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이 집안은 가난해요.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이웃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성준이와 약혼녀는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라. 제가 나타나자 성훈의 부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지금까지 참은 게 다 부질없구나. 너희는 정말 인간이 아니다. 엄마가 오셨네요. 잘 됐어요. 이 일 어떻게 할 거예요? 성우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긴, 너희가 한 짓을 보니까 내 판단이 맞았구나. 엄마, 우리도 엄마 아들이에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공평?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고 죄 없는 아이한테 상처 주는 게 공평하니? 그때 성준이가 집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웃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네가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해서. 저는 엄마가 주신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착한 성준이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성호야, 지연아. 이제 정말 끝이다. 너희와는 인연을 끊겠다. 엄마, 뭐라고요? 내가 죽어도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이제 나한테 오지 마라. 그날 일로 제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추악해질 수 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성훈의 부부가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성훈의 부부가 성준이네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약혼녀한테 모욕적인 말을 한 것까지 다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협박이고 명예훼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주거 침입이나 업무 방해로도 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운 건 다른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준 행위니까요.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준이님과 약혼녀분께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이미 협박과 괴롭힘이 있었으니까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다 해주세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 갔어요. 성준이도 함께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할머니, 고소 내용이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업무방해 이렇게 4가지네요. 경찰관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수사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주에 성우한테 경찰서 출두 통지서가 나갔어요. 성우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저를 고소하셨어요? 내가 한 짓 때문이야. 엄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가족끼리 좀 다툰 것뿐인데요. 가족끼리 다툰 거?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고 죄 없는 아이한테 모욕 준 게 그냥 다툰 거니?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경찰서 가면 회사에서 어떻게 봐요? 이제 와서 걱정이네요. 안 된다. 이미 정한 일이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 진짜 큰일 나요. 성우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지연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성우가 회사에서 징계받을 수도 있대요. 그건 니네가 생각할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늦었다. 진작에 그럴 걸 그랬지.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도 나왔어요. 성훈의 부부는 성준이와 약혼녀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성준이님은 안전할 거예요. 한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피고발인들이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요? 네, 사과문 작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성우는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세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성준이네한테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성훈의 부부가 찾아왔어요. 정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돈 때문에 태도를 바꿨던 것처럼 지금도 법적 처벌이 무서워서 무릎 꿇는 거겠죠.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성준이네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 마라. 엄마, 그건 너무. 싫으면 계속 재판받아라. 결국 성훈의 부부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사과문도 작성하고 다시는 성준이네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들을 믿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서 하는 거니까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유 원장은 이미 공증을 받아서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제 아무도 할머니 뜻을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진짜 효자인 성준이에게 가게 되었으니까요. 드디어 성준이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제가 평생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쁜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성준이가 사준 새 한복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어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성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성준이도 정말 멋있다. 신랑복을 입은 성준이를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릴 때 제 치마폭에 매달려 울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다니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고마워해야지. 성준이 약혼녀도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착했는데 결혼식 날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성준이 오빠 잘 돌봐드릴게요. 너도 우리 딸이야.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라. 결혼식장에 도착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성준이가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혹시 성훈의 부부가 올까 봐서요.
비록 약속은 했지만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은 안 올 거예요. 성준이가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정말 안 와요. 어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있었대요. 경찰서 출두한 일 때문에요.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결국 자업자득이네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성준이가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혼자 키운 아이가 이렇게 멋진 남자로 자라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다니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랑 성준 씨는 어머니 혼자 키우신 효자로 유명합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했어요. 성우는 제가 해준 게 없다고 했지만 성준이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효자였거든요. 피로 연장해서 성준이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성준이가 제게 와서 큰절을 했어요. 엄마, 평생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런 게 진짜 효도구나 싶었거든요. 하객들도 박수를 치면서 감동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효자네요. 어머니 혼자 저렇게 멋진 아들 키우셨네. 저런 아들 둔 어머니가 복 많으시겠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니까 더 기뻤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가는 길에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뵈러 갈게요. 그리고 매주 안부 전화드릴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너희도 신혼인데. 아니에요. 엄마가 가장 소중하세요. 신혼집 앞에서 헤어지면서 성준이 며느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에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할머니 방도 따로 마련해뒀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만약 성훈의 부부가 계속 잘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두 아들 모두에게 재산을 나눠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일로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기 전부터 저를 사랑해준 성준이가 진짜 아들이었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혼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성훈애한테는 실망했지만 성준이가 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며칠 후 성준이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바로 찾아왔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선물도 한가득 사왔더라고요. 이거 엄마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 그런데 너희끼리 여행은 잘했니? 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내내 엄마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도 말했어요. 할머니, 신혼여행 사진 보실래요? 할머니 생각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형님한테서 연락 온 적 있어요? 없다.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성우는 정말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회사에서 징계받은 일로 바쁘겠죠. 한 달 후 동네에서 소문이 들렸어요. 성우가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출두한 일이 알려져서 승진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저는 안타깝긴 했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괴롭히고 법까지 어긴 대가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성준이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와줘요.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우는 제가 해준 게 없다고 했지만
이제 정말로 해줄 게 없어졌어요. 대신 성준이에게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효도는 돈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이 진짜 효도랍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